하지만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건 한동훈이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한동훈은 홍장원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홍장원조차도 한동훈과 개인적으로는 연락한 적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한동훈에게 이 정보를 흘렸을까요? 바로 그 당시 국정원 1차장이었던 홍장원. 이자의 행적이 심상치 않은데 공작금 횡령, 그것도 모자라 아내를 불륜으로 몰아 이혼까지 시켰다. 여기까지도 일반적인 가정사라고 볼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입니다. 재혼한 그의 아내가 누구와 절친한 사이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동훈의 아내입니다. 최근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바로 한동훈의 부인과 홍장원의 두 번째 부인이 매우 친한 사이라는 점이 밝혀졌는데요. 이 두 사람이 서로 가까운 관계였다는 점에서 결국 홍장원의 부인을 통해 한동훈 부인이 이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한동훈이 분노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한동훈이 이 메모를 접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경로했고 방방 뛰었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거의 미쳐 날뛰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대체 누가 왜 자신을 체포하려 했단 말인가? 그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로 직접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동훈은 윤 대통령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대체 왜 나를 체포하려 했습니까? 그는 거의 울부짖듯이 항의했죠. 그러나 윤 대통령의 반응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홍장원을 경질해버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죠. 나는 홍장원한테 약점 잡힌 게 없다. 윤 대통령이 정말 약점이 있었다면 이렇게 단호하게 홍장원을 잘라낼 수 있었을까요? 이 발언은 곧 그가 홍장원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한동훈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이 순간 한동훈의 마음속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을 것입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복수심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겠죠. 결국 한동훈은 결심합니다. 윤 대통령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그 후의 과정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한동훈은 자신의 측근들을 총동원하여 언론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미디어의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보도가 쏟아지도록 만들었고 정치적 공세를 강화했죠. 동시에 한덕수를 내세워 자신과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의 핵심 증거인 홍장원의 메모는 과연 어디서 온 것인가? 스카이데일리는 이 메모가 2024년 12월 5일 혹은 6일 사이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는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메모장은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사용하는 특별한 용지였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의 내부 문건이 아니라 외국 정보기관이 쓰는 용지가 한국 정치인들의 음모에 등장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더욱이 이 메모를 소지할 수 있는 국정원 관계자로는 홍장원과 김모 씨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메모의 하단에는 SSU, GOV, UA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죠.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군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식 문서임을 뜻하는데 그렇다면 이 메모는 어떻게 대한민국 국정원의 고위 간부의 손에 들어온 것일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2024년 10월 27일 정부 대표단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이사회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북한군 관련 협의가 진행되었죠. 이때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 직원 자격으로 동행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국정원 관계자와 우크라이나 정보국 인사들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는 뜻인데 그때 국정원이 이 메모장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런데 이 홍장원의 메모에는 심각한 허점이 존재하는데 그는 이 문건을 작성할 당시 왼손으로 글씨를 썼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영상에서는 오른손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즉 그는 원래 오른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필적 감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왼손으로 글씨를 썼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홍장원의 과거 사진을 보면 사격훈련 시에도 오른손을 사용했던 모습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런 명백한 증거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홍장원은 나는 왼손으로 메모를 작성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직접 메모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김병기의 아들을 국정원에 채용하는데 기조실장까지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홍장원이 김병기의 아들을 정부 대표 자리에 포함시켜 우크라이나까지 동행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뒷배가 아니라 국정의 핵심까지 관여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국정원 내부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는 것인데 보십시오. 박선원도 국정원, 박지원도 국정원.
그러니까 결국 홍정원이 국정원 내부에서 막강한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건 박지원이 자기 측근들을 국정원에 특채로 앉혀서 자기 입맛대로 국정원을 주물러 왔다는 점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국정원이 좌파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고 내부에서 배신자들이 득실거리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국정원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숭어가 뛰니까 망둥어도 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처럼 정확하게 들어맞는 때가 또 있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동훈이 기어나와 정치판을 뒤흔들며 조기 대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처럼 말입니다. 한동훈은 최근에 김종인, 유인태, 김현철 등을 만나며 조언을 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한동훈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배우이자 핵심 설계자로 지목되는 인물인데 한동훈의 야심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죠. 그러나 그가 대권을 노린다는 사실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갔던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그가 바로 한동훈 직속 라인의 핵심 인물입니다. 누가 봐도 한동훈이 자신을 체포하려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짜고 실행한 것이 분명한데 어찌하여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이 가능했을 리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62명의 배신자들이 찬성표를 던졌듯이 이번에도 내부 배신자 12명이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이 배신자들이 누구입니까? 한동훈과 그 일당들이 아닙니까? 배신은 늘 안에서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보십시오. 내부에서 수십 명이 등을 돌리고 그 결과 박 대통령은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충성을 외치던 자들이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고 한동훈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한동훈이 대권을 노리고 자기 사람을 모으고 있는데 이게 배신이 아닙니까? 아니,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기를 기다리고 그 순간이 오자마자 본격적으로 자신의 야망을 드러낸 것 아닙니까? 이제 한동훈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설 연휴 전후로 해서 김종인을 만났습니다. 김종인은 누구입니까? 보수 진영에서 한때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이제는 정치판에서 힘을 잃고 떠나야 할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이 왜 그를 찾아갑니까? 유인태, 조갑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인태는 과거부터 민주당의 핵심 인물이었고 조갑재는 최근 들어 보수의 가치를 저버린 인물입니다. 조갑재는 언제부터 보수 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까? 지금 그의 행보를 보면 민주당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인물들에게 한동훈이 조언을 구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고 김현철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인물 아닙니까?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보수 진영을 무너뜨린 전례를 떠올려보면 BJP 연합을 통해 좌파 세력에게 정권을 넘긴 것이 바로 김영삼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의 아들이 한동훈과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고 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동훈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